신발이 발에 맞으면 장자. 몫으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잇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잇는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무례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쉽게 나아가는 옳은 길은 그 옳은 길을 잇는 것이며 또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있는 것이다. 장자의 글이다. 이 아름다운 글을 차분히 한번 살펴보자. 몫으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구다. 자기를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문제에 부딪힌다. 하루 종일 그대는 말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불러 이 의자에 앉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대는 100개의 다리로 걷는 지네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대는 말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난 거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편안할 수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말할까 계산한다. 사람들이 그대를 좋아하게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연설가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대화를 한다. 거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일단 그들을 단상에 세워놓고 청중에게 말하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지 자기를 의식하는 문제가 끼어들었을 뿐이다. 이 자기의식이 문제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말한다. 나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은 침묵을 모릅니다. 관심과 집착을 내던지지 않는 한 어떻게 평화와 침묵이 가능한가? 그대는 마음이 고요해지길 원한다. 마음이 맑고 투명하고 침묵하길 원한다. 관심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떨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끝없이 떨고 있다.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들은 다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관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그대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그토록 남들에 대해 신경 쓰는가? 너무 많은 신경 쓴 나머지 제대로 삶을 살 수도 없지 않은가? 모두가 남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남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대를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그대는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은 악순환과 같다. 그대는 타인을 두려워하고 타인은 그대를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혼란이 된다. 이 난센스에서 빠져나오라.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라. 타인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대의 삶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무심의 경지에 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이 활짝 꽃 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타인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저절로 나눠주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타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신경을 끊어야 한다. 이 남의 눈치가 가장 큰 병이다. 아무도 편안하지 못하다. 아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행하라.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하라. 행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하라. 그래서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게 하라.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은 건 없다. 그대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피카소나 고흐처럼 될 것이라고. 헤세나 릴케처럼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은 없다. 위대한 일도 하찮은 일도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에는 위대함과 하찮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하찮은 일들 속에 자신의 위대함을 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잇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잇는다. 마음이 옳으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기억하라. 이것은 가장 위대한 만트라다. 신발이 발에 꼭 맞을 때 발의 존재를 잇는다. 건강할 때 그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육체는 잊혀진다. 어떤 병이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육체를 잊을 수 없다. 두통이 없는데 머리의 존재가 의식될 수 있는가?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를 잊을 수가 없다. 신발이 꽉 낄 때 늘 생각이 발로 가 있다. 두통이 전혀 없을 때 머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때 그대는 완전히 머리의 존재를 잊는다. 건강한 것은 잊혀진다. 그러나 병든 것은 늘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기억이란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이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의식이 끝없이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가시를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으면 가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박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것은 몸 전체에 독이 될지도 모른다. 두통이 있을 때 몸은 그대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떤 병이 있을 때 육체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육체가 건강할 때는 육체에 대해 잊는다.
육체가 건강하면 육체 없는 존재가 된다. 건강의 정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육체가 전혀 의식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다. 어떤 형태로든 육체가 의식된다면 그 부분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의식이 건강할 때는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줄곧 자기에게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냥 휴식할 뿐. 그냥 단순히 있음, 존재함 뿐이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결정된 에고가 없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마음이 올바르면 모든 시시비비가 잊혀진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때 그대는 끊임없이 신경 쓰고 근심한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이것이 기준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쉽다고 느끼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것을 행하는데 쉽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긴장이 있다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평화롭게 잠잘 수 없고 휴식할 수 없고 흐름에 내맡길 수 없다면 그대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쉽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휴식한다. 이것이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면 늘 지켜보라. 만일 그대가 평화롭다면, 편안하다면, 긴장되지 않고 휴식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건 역시 기억하라. 그대에게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쉽다고 할지 모른다. 따라서 절대적인 규칙이란 없다. 모든 개개인이 그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쉬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삶을 이해한 자라면 결코 그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언제나 쉬운 삶을 살라.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춤추고 에너지로 흘러 넘치면서 단지 쉽게 살라. 어렵고 골치 아픈 삶에서는 지혜가 꼽힐 수 없다. 그런 지혜는 가짜다. 그것은 빌려온 것이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그대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장자는 실로 아름답다. 장자와 비교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자는 실로 독특하다. 그는 말한다. 쉬워져라. 그리고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서 다른 파장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쉬움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자신도 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진정한 휴식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대를 휴식하게 만들 것이다. 반면에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를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의 받아들임을 통해 그대는 삶의 받아들임을 배운다. 그리고 만일 그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스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자연스러움이 일어나면 저 큰 바다가 깨달음의 대양이 멀지 않다. 강물이 그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것이다.